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세금적인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갑론을박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머니맨하고 2020년 부동산에 대한 꿀팁들을 드려서 실제 부동산 거래할 때 대한 혜택이라든가 또 실수를 통한 내 돈, 귀중한 돈이 또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그럼 일단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 아파트가 됐든 자기 주택이 됐든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되게 쉬운 부분이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적용을 못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니맨하고 가볍게 어떤 꿀팁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잘 팔고 전세를 잘 놓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날짜입니다. 2019년도에 분양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2020년도에 입주하는 물건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축에 입주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해야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월세에 대한 부분도 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격들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 선례로 헬리오시티에 전세 매물이 많겠죠. 특히나 신축 입주를 앞두게 되면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놓으시는 소유주분들께서는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월세 가격을 높게 받거나 전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타이밍에 이 전세나 월세를 놓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월세에 대한 받는 금액도 동일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입주일자가 정해지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매물들을 내놓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주변 시세에 따라서 자기가 우리 35평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13억이야. 뭐 월세가 200만원이야. 근데 전화를 받다 보면 초반에는 13억인데 뭐 12억 5천이면 전세 들어오겠다는데 전세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그 5천만 원의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 옆에 뭐 신축 아파트나 좋은 단지들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전세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 가격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또 손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헬리오시티죠.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7억인데 7억을 받으려다가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싼 가격의 공급 물건들이 전세 가격에 공급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6억, 5억 전세 가격들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축 아파트는 먼저 전세나 월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낮다 하더라도 조금 이른 시기에 전세나 월세를 놓으시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공급 물량이 많냐 적냐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신축 아파트 중대형 단지 이상의 물건들이 있을 때는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은 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두 번째, 보통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매매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뭐 초보자들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야 되니까 안에 세입자가 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건 월세가 살고 있으신 분이건 간에 상관없이 집을 파시려는 분은 보통 명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아파트가 보통 매매 가격에서 몇천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뭐 투자에 관한 부분으로 접목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거 자체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실수요 기반의 가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는 기본 요건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에 세입자가 있게 되면 사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수요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또 세입자가 있는 사람들이 팔려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살 수 있는 물건들보다 가격들이 낮게 형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이 집을 매각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뭐 대출이 나온다면 대출을 껴서라도 지금 있는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고 내가 직접 이 집에 거주하면서 물건들을 거래시켜야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이어서 나오는 팁이지만 이 팔려고 하는 집이 깨끗한 것과 안 깨끗한 것, 제가 아는 지인이나 제가 또 집을 팔 때는 꼭 얘기를 해요. 야, 돈을 2~30만 원이라도 들여가지고 대청소를 청소업체한테 맡겨서라도 한번 싹 다 청소를 하고 팔아라. 어떻게 보면 20만 원, 30만 원 차이고 정리를 잘하고 말고의 차이인데 이게 진짜 크게는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실제 거래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깨끗한 집을 가보면 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 집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이게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하기 전엔 뭐 40년 전의 아파트나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정돈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면 훨씬 더 빨리 팔리고 금액이 좀 더 높아도 좋은 느낌의 집을 사는 건 어느 사람이나 같이 생각하는 바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라.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랍니다. 보통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고 온라인으로만 보고 또 아니면 내 옆 주민, 특히 주민한테 많이 하죠. 주민한테 가갖고 야 나 집 내놓을 것 같은데 얼마에 팔아야 돼? 아니면은 그냥 귀동량으로 들어가지고 야 나 얼마에 팔았어? 나 얼마에 내놨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동하게 돼요. 그럼 내가 이 집을 판 다음에 어떤 집을 살려고 할 때 계획을 잡을 때도 금액 단위들이 그냥 듣는 귀동량으로만 하게 되면 진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 4억까지 차익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나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싸게 팔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보다 2, 3억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못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나 부동산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산정이 되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듣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건 15억인데 주변에서 야 나 18억에 집 내놨어. 18억에 내놔도 야 금액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실제 거래되는 것과 내가 팔려고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3억이나 나는 거예요. 과연 18억의 호가에 이 물건들이 팔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나 부동산을 팔 때 실제 팔려는 금액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팁은 제일 싼 금액부터 1등, 2등, 3등을 산정할 때 3등 정도는 최소한 놔둬줘야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아파트나 부동산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건이 많은데 여기서 10번째 가격의 물건을 놔뒀다. 그럼 과연 일반 부동산들이 거래를 시켜주는데 이 부동산들이 10번째 물건을 소개를 시켜줄까요?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중개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 물건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단지 내 아파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많아야 한 네 번째까지 물건들을 보여주면 이 안에서 거래가 됩니다. 내가 3억을 높이든 5억을 높이든 높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그 금액대의 물건을 거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는 곳에서도 꼭 들을 땐 팔릴 때는 비싼 금액만 귀에 들리고 또 살려고 볼 때는 싼 금액만 들려요. 야, 내가 저기 반포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 거래 금매로 17억 8천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17억 8천에 거래됐으면 나는 17억이면 사겠네.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17억 되면 나 무조건 살게요. 그냥 전화만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제일 싸게 팔린 가격에 살 수 있냐?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보통 제일 자기가 싸게 들은 가격은 뭐 보통 경매에서 얼마에 샀다고 들었다. 아니면 금매로 얼마에 팔아서 이거 샀다고 들었다인데 그 금액 밑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이것도 반대로 제일 부동산에 직접 가서 그러면 가격 좋은 거 3개만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보통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금액의 평균선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빨리 팔고 좋은 물건을 빨리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가격을 팔리는 가격보다 비싸게 알고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을 내가 생각보다 싸게 잡고 있으면 사고 팔리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을 더 비싸게 받거나 싸게 사기 위해서 몇 억의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이들 그렇게 착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참조하셔야 될 팁입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세무적으로 이번 2019년도에 나왔죠. 12월 16일 대책에 나온 거에 대한 꿀팁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강력한 대책을 발표를 하고 20년도부터 진행하는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다주택자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주택자가 진짜 비싼 지역의 주택만 갖고 있어서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뭐 부모님이 시골 산골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짜 뭐 집의 가격은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진짜 뭐 운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주택이라고 평가가 된다고 치면 그거는 2주택자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시골에 있으나 서울 도심권에 있으나 이 금액이 1000만 원이나 뭐 30억이나 상관없이 다주택자들이 생각 없이 매매를 하시다가 향후에 큰 양도소득세라든가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 걸려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금액들을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꿀팁을 드린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지금 이번에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특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가 부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하지 않죠. 물건들을 팔지 않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다주택자 장특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적용시켜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20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 혜택 내용들을 잘 보고 혜택을 적용받는 게 좋은 팁이 될 텐데요. 한번 내용들을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한번 봐보려면은 그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낫겠죠. 보통 다주택자라는 가정하에 15억짜리의 매물을 거래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더 부과하게 되는지 적용 혜택을 받아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억짜리의 집을 매각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만약에 내가 5억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대로 규제를 받아서 중과세를 적용을 받고 또 장특공을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치면 양도소득 금액이 10억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인 42%에다가 2주택이라는 가정하에 10% 중과세를 붙게 되면 52%의 중과세까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52%라고 치면 10억의 차액인 산출세액이 52%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는다고 치면 산출세액이 4억 8,330만 원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억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팔았을 때 5억 3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근데 2020년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되면 총 매매가가 15억이라 쳤을 때 취득가액 5억,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죠.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의 30%인 3억에 대한 장특공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양도 차익은 7억이 되겠죠.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원, 여기에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원래는 다주택자 중과세인 10%를 합치면 52%를 아까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적용 배제를 해주게 되면 42%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2억 5천 정도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치면 2억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인 분에 한해서 올해 6월 30일 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매각을 했을 때하고 차익이 2억 8천만 원 이상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혜택이 있을 때 내가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갖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또 그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2년이나 3년 내가 꼭 팔아야 된다. 일단은 가격이 진짜 저렴한 거에 대한 아파트들이 있거나 주택이, 농어가 주택이나 가격이 저렴한 주택이 있으면 그걸 먼저 매각을 하시고 1주택을 매각하시는 게 좋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이다. 그러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올해 6월 30일 전에 매각을 해서 혜택을 보고 판매를 하시면 훨씬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이제 머니맨이 부동산에 관련된 꿀팁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와 또 부동산을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재밌게 좀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려나가는데, 또 특히나 부동산 계열에서는 지금처럼 일반인들이 알면서도 놓치는 꿀팁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려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 머니맨과 함께 부동산 다양한 꿀팁을 방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누르고 가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